삼성이 어제 열린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한 점밖에 뽑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패해 시리즈 전적 1승 3패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도청 신도시 1단계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가 부도를 낸 뒤 잠적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무리한 M&A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계열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이 대구 곳곳을 작품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또 경북 북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북동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오늘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로 아침 공기가 점차 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따뜻해지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까지 안개가 옅게 남아있겠는데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북동 산간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이 어젯밤 펼쳐진 가운데 삼성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4차전을 내주며 시리즈 전적 1승 3패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과연 오늘 5차전을 잡고 대구로 시리즈를 이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권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 선발 배영수의 제구력 난조와 함께 먼저 2점을 내주자 2회 말부터 차우찬을 투입한 삼성. 하지만 문제는 마운드가 아니라 타선이었습니다. 비교적 손쉬운 상대로 여겼던 두산 선발 이재우에게 8개의 삼진을 당하는 동안 한 점도 뽑지 못합니다. 차우찬 선수 너무 잘 던졌는데 제가 좀 아쉽고 오늘 역시 또 타선이 좀 안 터져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9회 초 신인 정현의 희생플라이로 간신히 0패를 면하며 1대2로 경기를 내준 삼성. 시리즈 전적은 1승 3패로 몰렸습니다. 이제 한 경기라도 내주면 한국 시리즈 정상을 두산에게 내줘야 할 처지입니다. 내일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내일 또 참격전을 다해서 내일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전에 이어 또다시 윤성환과 노경은의 선발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삼성은 침묵했던 타선이 제 몫을 할 수 있을지가 승부처입니다. 대구로 다시 시리즈를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반드시 5차전을 잡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국립대학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대학 지원금 5조 7천억 원 가운데 82%를 상위 20% 대학이 가져갔고 상위 5% 대학이 54.8%를 챙겼습니다. 이 가운데 5년 연속 4차례 이상 재정 지원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대학 19곳 가운데 14곳이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국립대는 기본 경비와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대보다 재정 지원 상위 대학에 선정되기 유리하다며 형평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찰관들 10명 가운데 1명꼴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지난 6월 대구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786명 가운데 12%인 604명이 소량의 음주 후 운전은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192명의 경찰관이 동료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답해 대구 경찰의 음주운전 인식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난 2011년 6명, 지난해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해임되고 2명이 강등됐으며 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청 신도시 1단계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대표가 부도를 낸 뒤 잠적했습니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재대금 수억 원이 체불된 업체들이 개발공사 앞에서 집회에 나섰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현장에 중장비와 건자재, 경유 등을 납품했던 업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억여 원의 대금 결제를 미뤄오던 신도시 309 담당 건설 업체가 보름 전 부도를 낸 뒤 대표마저 잠적해버린 겁니다. 재정 악화로 어려움에 처했는 것을 알면서도 하청업체의 선정한 데 대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309는 도청 산하기관과 사업소 등 제2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예천 호명면 지역으로 부도업체와 피해업체도 모두 예천에 몰려 있습니다. 해당 공구는 특히 올 초 입찰 서류 조작으로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공사가 한 달 넘게 중단된 데 이어서 이번 부도로 또 한 번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자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계속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원청업체가 직접 납품 계약을 챙기도록 지시하는 등 다음 달 초부터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법인사무국은 당초 오늘 대구대학교 총장 임명을 위한 법인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종전재단 측 이사들의 요청으로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대 총장 임기가 이달 31일로 끝나는 만큼 총장 공석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이사회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교육부의 경고를 종전재단 측 이사들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성악가와 연출가의 재능을 기부받아 만든 음악회를 선보입니다. 대구 아양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내일 저녁 7시 반 대구시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레스토랑 주방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노래로 엮은 음악극 맛있는 음악회 마법의 레시피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아양초등학교가 지난해 시작한 교육공동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리더스 클럽과 공연예술 제작소 파스토랄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포스코가 무리한 M&A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구조 조정을 추진해서 계열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포스코의 계열사 구조 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혜도 기자 정리했습니다. 포스코는 정준양 회장 출범 이후 소재 중심 사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7조 원 안팎의 자금을 쏟아부어 비철강 기업을 대대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인수기업 상당수가 그리 좋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플랜트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2010년 1,600억 원에 인수한 성진 지오텍이 올 상반기 3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우 인터내셔널도 영업이익률이 1%대로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핵심 사업 역량 강화, 중복 사업 조정,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원칙 아래 계열사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7월 성진 지오텍과 포스코 플랜텍을 통합하는 등 모두 12개사를 통폐합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중국 법인 대련 포항 강판을 매각하는 등 2개의 중국 법인을 매각하고 해외 자회사 4개사를 청산했습니다. 포스코는 연말까지 서너 개사를 더 정리할 예정이어서 70개사에 이르던 포스코의 계열사는 50개사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경비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규모와 방법,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10월 주민 발의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대안조례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미 금호공과대학교 김영식 총장이 아시아 창업보육협회장에 선임됐습니다. 현재 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총장은 지난 26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 창업보육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아시아 창업보육협회는 미국, 유럽협회와 함께 세계 3대 창업보육협회로 꼽히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1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창업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이 대구 곳곳을 작품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주에는 대구예술발전소와 대구미술관을 다녀왔는데요. 다양한 전시 소식과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대구시는 대구 미디어아트 GKM 2013에서 세계 미디어아트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GKM과 MOU를 체결하고 미디어아트 기획전 Better Than Universe를 열었는데요. 이번 전시는 대구의 미디어아트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과 교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도 아무래도 이제 구상 계열의 작가분들이 많으시고 미디어 아트는 좀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생소한 분야인데요. 현재 국제적인 동향을 볼 때는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가 IT랑 CT 결합으로 한 인터랙티브 아트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작가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지금 많은 전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이 미디어 아트의 추세도 보여주고 대구 예술발전소 4층과 5층 스튜디오에서는 10 타픽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역에서 선정된 팀들의 연극, 인디밴드 공연, 음악회, 전시,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청년 자립예술가들이 만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발굴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로 이혜인 작가의 완벽한 날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가 변화하는 모습, 지나간 시간 속에 존재했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작가의 시각과 상상력을 흥미로운 작업들로 선보입니다. 야외 사생이라는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종전의 화가들하고는 달리 그 종전의 화가들이 장소의 풍경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었다면 이혜인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머물렀던 자신의 경험적 시간까지도 결합하는 어떤 새로운 회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시를 둘러보다 보면 이동 천막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집을 직접 만들고 이동하며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작업 형태를 통해 집 안과 밖, 그 순간과 사색의 시간을 회화와 영상, 설치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이혜인 작가의 완벽한 날들은 내년 2월 9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이상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 중구 방천시장에 있는 김광석길이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은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전국에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대봉동 방천시장 김광석길은 고 김광석을 추모하고 방천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50여 미터의 방천뚝길에 조성돼 전국에서 김광석의 팬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 생산지인 영천에서 이번 주말 첫 와인 축제가 열립니다. 영천시와 영천와인 사업단은 오는 토요일인 11월 2일 영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1회 영천와인 페스타를 열어 와인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오전 11시 음악 공연으로 시작하는 축제는 95명이 대형 고무 튜브에서 포도를 밟아 발효 탱크에 옮겨 담는 행사를 비롯해 와인 경매와 나만의 와인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 행사로 저녁 8시까지 계속됩니다. 영천에는 현재 18개 와이너리에서 연간 2만 5천 병에 이르는 와인을 생산하고 2만 명 이상의 와인 투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일 가정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대구 CEO 포럼이 어제 오후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아이나키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2일 가정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뤄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대구은행이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 지역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출산 친화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정서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대구지검 합동수사부는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담보로 고리대법원한 혐의로 중고 가전제품 임대업자 35살 서모 씨와 종업원 26살 장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62명이 사용 중인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자신들에게 판 뒤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며 모두 6,2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 기온 보시면 8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21도까지 낮에는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로 이제부터 아침 공기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은 2도, 구미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아침을 맞겠습니다.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0도, 경주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긴 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야외로 나가서 단풍 구경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